지금 국내 주식시장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한쪽에선 기업들이 자진 상장 폐지를 고민할 정도로 우려가 커지는 반면 다른 한편에선 이번 법 개정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전환점이 될 거란 기대도 커지고 있죠. 특히 자본시장에서는 이번 상법 개정으로 저평가된 코스피가 본격적으로 재평가받을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사의 책임 강화,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소액주주 권한 확대 등 변화의 핵심은 결국 주주환원입니다. 오늘은 국내 주주환원 기업에 투자하는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한국투자신탁운용 ESG 운용부의 한재훈 책임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책임님. 안녕하세요. 한국투자신탁운용 ESG 운용부 한재훈 책임입니다. 네, 우선 주주환원이란 무엇인지 시청자분들께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주환원이란 미국에서 1980년대부터 행동주의 펀드들이나 일반 주주들의 주주 제한으로부터 시작된 개념으로 배당과 자사주 소각을 통해서 주주들에게 이익을 돌려준다 라는 개념입니다. 40여 년이 지난 지금 미국은 주가와 주주 환원율이 동반으로 상승하면서 지수가 장기 상승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주 환원 수익률이라 함은 배당 수익률과 자사주 매입을 더한 수익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요즘 정책 개편을 통해서 주주 환원율을 끌어올려서 국내 기업 가치가 재평가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 가치가 재평가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만든 핵심 정책들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한마디로 최대 주주와 소액 주주 간의 이해관계를 동일하게 만드는 것, 즉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해소를 겨냥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상법 개정입니다. 그동안 국내 상장사의 이사들은 회사만을 위해서 일을 해야 했다면 이제부터는 주주들을 위해서도 일해야 될 의무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즉 회사나 대주주가 소액주주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 사익 편취와 같은 행위를 이젠 함부로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입니다. 대주주나 고액자산가들은 배당을 받게 되면 최대 49.5%의 매우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데 이로 인해서 대주주들도 배당을 많이 할 이유가 없었고 고액자산가들도 고배당주에 투자하기를 꺼려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분리과세가 시행이 된다면 세율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국내 상장사들도 보다 많은 배당을 할 수 있게 되고 고액자산가들의 고배당주 선호 현상도 높아질 수 있게 됩니다. 그 외에도 집중투표제 3%룰, M&A 시 의무공개 매수제도,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같은 수많은 정책들이 현 정부의 추진 중에 있고요. 이 모든 정책들은 소액주주들을 보호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다양한 정책들이 결국에는 소액주주를 보호하고 기업의 주주환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들이 정말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저는 이제 현재 추진 중인 정책들이 실현된다면 디스카운트는 해소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은 10년 전 아베노믹스를 시작으로 지배구조를 개편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실현해왔었고 이를 토대로 일본 증시의 저평가를 탈피해낼 수 있었습니다. 또 일본 내에선 이미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환원 확대가 실제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사례가 있었군요. 일본의 사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볼 수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2023년 3월에 도쿄증권거래소에 PBR 개선안 요구가 있었고요. 일본 상장사들 중 PBR 1배 정도로 낮은 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주주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회사들이 자체적으로 방안을 내놔라 라고 이제 요구를 한 것인데요. 이후 일본 기업들은 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확대하기 시작했고 외국인들 또한 정책 발표를 하고 나서 약 3개월에서 4개월간 60조 원가량의 순매수를 기록하면서 일본 증시의 추가적인 상승을 이끌어내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보통 한국이 일본의 과거 모습을 많이 따라간다 라고 표현들을 하는데 주식시장도 비슷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도 섀도우 보팅 폐지나 쪼개기 상장 심사 강화한다던가 배당 절차를 선진화한다던가 밸류업 프로그램 같은 지배구조 개선 및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들이 과거부터 하나하나씩 쌓여왔었고 최근 들어서 상법 개정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으로 지배구조 주주환원에 대한 관심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의지가 이제 법안으로 반영이 된다면 이런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점차 해소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배경 속에서 저희 회사도 주주환원과 지배구조를 투자 포인트로 삼아 한국투자 지배구조 주주환원 펀드를 출시하게 된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펀드가 지향하는 주요 투자 전략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속해 있는 팀이 ESG 운용부이고요.
저희 이제 운용부는 이전부터 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해서 꾸준하게 스터디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저희 팀은 이런 상법 개정과 같은 이슈가 생기기 전부터 우리 증시가 재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이런 지배구조와 주주환원이 선행될 것이다 라는 생각하에 이 펀드를 출시하게 된 것이고요. 저희 팀은 현재도 다수의 지배구조 관련 이제 외부 업체들이랑 꾸준하게 소통을 해오면서 지배구조 관련한 평가 지표나 모델들을 활용하고 있고 투자에 참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 투자를 위해서는 어떤 종목을 담을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렇다면 이 펀드가 종목을 선정할 때 어떤 기준을 적용하시는지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종목 선정 시 3가지 기준으로 선정을 하는데요. 첫 번째, 기업이 주주들에게 환원을 해줄 여력이 있는지, 두 번째, 주주들에게 돌려줄 의지가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업의 주주 환원을 지금 투자하면 많이 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이 3가지 기준이 모두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요. 그 이유는 가령 의지가 있고 수익을 많이 받을 수 있어도 기업의 환원 여력이 없다면 주주의 환원이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고, 기업이 꾸준하게 수익을 내서 환원 여력이 있더라도 주주 환원의 의지가 없는 기업의 경우 또한 주주 환원이 지속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종목들을 선정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기준이 모두 충족돼야만 지속 가능한 주주 환원이 가능하다는 설명이 굉장히 설득력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실제로 그 기준에 맞아 편입했던 사례나 기준에 미달해 편출했던 사례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지방은행들의 편입 사례가 있었습니다. 2024년이죠. 작년 하반기 은행들의 기업가치 제고 계획들이 막 쏟아졌고 대부분 중장기적으로 주주 환원율을 40에서 50%까지 올리겠다라는 것이 은행 지주들의 계획이었습니다. 즉 쉽게 말해서 번 돈의 절반 가까이를 이제 환원하겠다라는 계획이었죠. 그래서 저희는 그 은행들이 기본적으로 첫 번째 조건, 즉 환원 여력은 이전부터 갖추고 있었었고 주주 환원 계획들을 통해서 두 번째와 세 번째 조건, 즉 이제 의지와 환원 수익률이 모두 갖춰지는 국면에 진입했다라고 판단했었고 그래서 은행 지주들을 적극 편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지방은행들의 경우에는 지방경제나 경기에 대한 우려들로 인해서 당시에 주가 상승률이 대형은행들 대비해서 좀 낮은 편이었어요. 근데 저희가 생각했었을 때는 그 피해 정도가 우려 대비해서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었고 오히려 세 번째 기준, 즉 환원 수익률 관점에서 본다면 중장기적으로 주주 환원 수익률을 상승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했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편입을 했었습니다. 종목 선정 기준을 명확히 가지고 투자하시는 게 느껴지는데요. 현재 포트폴리오에는 어떤 업종이나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포트폴리오는 아까 언급드렸던 그런 3가지 기준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업종이나 이런 테마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기업이 주주들에게 더 큰 리턴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업종은 금융지주입니다. 최근 들어서 물론 주가가 많이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이제 은행 업종은 코스피 업종 내에서 높은 수준의 주주 환원율을 기록을 하고 있고 향후에도 주주 환원율을 올리고자 하는 의지가 상당히 강한 업종이라고 저희는 판단했기 때문에 편입을 했고요. 두 번째로 많이 투자하고 있는 업종은 지주사들입니다. 이제 지주사들 같은 경우는 상법 개정 등을 통해서 향후의 지배구조가 일종의 정상화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코스피는 소위 말하는 쪼개기 상장으로 인해서 소액 투자자들이 피해를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죠. 그로 인해서 지주사들은 수많은 자회사들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해당 가치를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추진되고 있는 이런 소액주주들을 보호하는 법안들이 현실화될수록 이런 격차들은 점차 좁혀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을 통해서 대주주들도 배당의 의지와 니즈가 생기게 된다면 결국 지배구조의 최상단에 있는 지주사들의 배당과 환원이 제일 많이 늘어날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 업종이나 테마를 무조건적으로 추종하진 않습니다. 만약 주가의 상승으로 인해 주주 환원 수익률이 낮아지거나 회사가 마음을 바꿔서 주주 환원의 의지를 보여주지 않거나 혹은 회사의 실적이 부진해져서 환원을 해줄 여력이 없게 된다면 더 높은 주주 환원 수익률을 줄 수 있는 기업들로 지속적으로 이동하면서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가령 지금 저희가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 은행 업종이 아까 말씀드린 사유들로 인해서 이제 주주 환원이 감소하게 된다면 더 높은 환원 줄 수 있는 업종이나 기업으로 옮겨갈 수 있겠죠. 하지만 현재로서는
가장 높은 환원이 가능하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기 때문에 높은 비중으로 투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주식에 투자하고 싶지만 그 방법이 어려운 투자자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한국투자 지배구조 주조하는 펀드는 어떻게 수익 실현을 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익률만큼이나 저희가 중요시 여기는 것은 변동성 최소화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 업종이나 테마를 추종하지 않고 목표 수익률에 도달하게 되면은 매도하면서 수익을 적립식으로 꾸준하게 누적하면서 쌓아간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일종의 계단식 수익률 같은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현재 법안들은 코스피와 코스닥 2000여 개 기업에 모두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특정 업종이나 테마에 매몰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작년 하반기에 국내 증시가 좋지 않았을 때도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왔다라는 게 저희 펀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한재훈 책임님과 함께 상법 개정과 주주환원 확대가 가져올 변화, 그리고 그 속에서 투자 기회를 어떻게 찾아볼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한국투자 지배구조 준유하는 펀드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한국투자 신탁운용은 앞으로도 변화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 투자자분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와 인사이트를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수위의 투자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